그럼 다음으로는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 균 중에 fastidious organism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fastidious란 뜻은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뭐가 까다로운가 하니까 이 균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성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주들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이제리아 속과 헤모필루스 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제리아 속부터 살펴보시면 이 균주들은 그람 네거티브 콕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는 바실라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징적으로는 콕사이로 보이고 특징적으로 더 다이플루 콕사이 배열을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쌍구균이라는 뜻이고 좀 더 묘사를 하자면 커피콩 모양의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균주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이제리아, 고노리아에 라고 해서 이것은 임질이라는 질환을 일으키고 이거는 성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 그래서 메닌지스라는 뜻은 수막염을 말합니다. 수막을 말합니다. 뇌수막. 그래서 이거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두 균주들은 fastidious한 오거니즘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을 요구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CO2 환경을 요구를 합니다. 3에서 7% 정도의 CO2가 있어야 되는 필요로 하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 배양을 하실 때 일반 인큐베이터가 있고 CO2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이 균주들은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할 때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배지를 쓰게 되는데요. MTM 배지라고 해서 Modified Thayer Martin 배지입니다. 이거는 오염된 검체일 때 사용을 하고 오염이 안 된 그 깨끗한 검체의 경우에는 초코 배지 그러니까 영양 배지에서 자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헤모필러스 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헤모필러스 속 역시 그람 네거티브 이것은 코코바실라입니다. 단간균이라고 하고요. 짧은 간균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구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런 바실라이 모양도 아니고 그냥 단간균 짧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알아야 할 그 균종들은 우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상기도에도 있지만 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수막염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름이 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붙었냐면 이 균주가 유행할 당시에 독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감의 원인균으로 잘못 지명이 되었던 거래요.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독감과 관련은 없지만 이름은 그렇게 붙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헤모필러스 파라인플루엔자에
인플루엔자에 이거는 파라는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독감과 비슷하다는 뜻이 되겠고 또 헤몰라이티쿠스 헤모필러스 파라 헤몰라이티쿠스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파라가 비슷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헤몰라이시스는 용혈을 뜻하고 그래서 부분 용혈을 일으키는 헤모필러스 속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인플루엔자와 파라헤몰라이티쿠스는 정상 세균총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필러스 듀크레이 균도 있는데 이 듀크레이는 사람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성병과 관련이 있고 연성 하감이라는 질환을 일으킵니다. 자, 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서 아셔야 될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위성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셀룰라이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성이 있을 때 위성은 이 행성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이 행성 주변에서만 이렇게 맴돕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인데 스푸텀 컬처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배지가 BAP 배지가 있으면 여기에 스타필로코커스 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를 검출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BAP 배지에는 RBC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RBC 안에는 10팩터, 5팩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0팩터의 다른 이름은 해민이고 5팩터의 다른 이름은 N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BC 안에는 이런 성분이 존재해서 여기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RBC를 용혈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RBC에서 흘러나온 해민과 NAD 성분이 이 용혈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5팩터와 10팩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자라게 되겠는데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이 5팩터 같은 경우에는 RBC에서 NADAS라는 효소를 방출해서 이 NAD를 분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껏 RBC를 터쳐서 이 주변에 NAD 성분이 많아졌는데 또한 NADAS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NAD 성분이 또 파괴가 되어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혈대에는 해민 성분, 즉 10팩터 성분만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S-오레우스가 또 하는 역할이 이 NAD 성분을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혈대 근처에는 결국에는 10팩터와 5팩터가 모두 풍부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팩터와 5팩터가 풍부한 용혈대 근처에서 H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주변에 자라는 현상을 보고 위성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셨듯이 H 인플루엔자는 자라는 데 있어서 5팩터와 10팩터라는 두 가지 영양 성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코베지에서만 자라는데 이 초코베지라는 게 뭐냐면 BAP 베지를 가열을 해서 RBC를 터쳐놓은 것이 초코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BC 내부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는 게 초코베지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NADAS 성분도 있기 때문에 기껏 NAD 성분이 흘러나왔지만 NADAS에 의해서 다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NADAG에 이게 효소기 때문에 온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열을 했을 때 이 NADAG 성분이 파괴가 됩니다. 이 효소가 파괴가 돼서 NAD를 분해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 대신 NAD 성분, 만들어졌던 NAD 성분이 파괴가 되는 거죠.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코베지에는 어쨌든 약간의 NAD 성분과 텐 성분이, 팩터 10, 해민 성분이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모자라는 NAD 성분을 강화시켜주는 팩터 5 강화 초코 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지에서 H 인플루엔자는 잘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초코 베지 뿐만 아니라 이것도 CO2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의 CO2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페스티디어스 오거니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